안녕하세요. 세일즈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지침서 세일즈 바이블입니다. 최근 2년, 3년 사이 부동산이나 주식 열풍이 불면서 젊은 층에서도 자산 취득붐이 일어나고 있죠. 소위 영끌이라고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젊은 층의 고가 자산 취득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혹은 영끌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불리는 부모의 도움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아빠 찬스가 합법적으로 증여 신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변칙 증여, 편법 증여의 방법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근래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국세청에서 변칙 증여에 대한 사례와 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국세청 조사 대상 선정 4가지를 안내하자면 첫 번째,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 및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부담부 증여로 불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모 자식 간 차용 거래를 가장하여 증여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신종 호황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 4가지 유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사치성 생활비를 부모님 돈으로 소비하는 사례입니다. 근로소득자 A는 소비생활을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과의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일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취득하는데 대출마저 부친이 상환해주는 경우입니다. 또한 B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증여받고 부친의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가공으로 급여를 받으며 부친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사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사례입니다. C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창업하였는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하였더니 고액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창업자금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부친이 차입금의 대부분을 상환해 주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차입에 대한 근저당을 유지하여 차입금의 상환 사실을 숨기려 한 경우입니다. 또한 D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실제 시세보다 낮게 부동산을 거래하여 취득하였으나 거래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후에도 근저당되어 있는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 명의로 그대로 두어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이는 근로소득자인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거액의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있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분석하였더니 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부채 금액만큼 이에게 빌려준 것처럼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변칙적으로 증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사례들이 빈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황업종에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변칙 증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개발 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하였고 일부를 F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증여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 유명 스타 강사인 G는 강사의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여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G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친인척을 명의만 직원으로 등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고 하죠. 더군다나 고액 전세 보증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고액의 개념이 점차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전세 보증금은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거액의 전세 대출을 받게 하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징역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또는 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했다고 볼 수 있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검증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어 편법 증여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히려 제대로 신고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였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셀진 분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모두 더욱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